네. 근데 이거 누구를 위해서 녹화하는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해서 녹화하는 거예요? 너. 니네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니네를 위해서지. 근데 다른 파트들에 더 공부하고 싶은 강의를 찾아보려 하거든요. 네. 너무 많아서 못 찾겠어요. 너 최근에 네 이름 올려진 거나 빨리 봐. 봤어요. 네 이름 올려진 거 지금 저 조회수 0이야 지금. 아 그거 여기예요. 자 봅시다. 정비례. 처음에 정비례 정의부터 먼저 하셔야 되죠? 정의 뭐예요? y는 x축의 비례. 아니에요, 아니에요. x 값이 2배, 3배 할 때 y도 같이 2배. 맞아요. 정확하죠? 이게 나요. x 값이 2배, 3배, 4배 넣을 때 y 값이 같은 비율로 늘어가는 게 정비례입니다. 자, 그거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관계식이죠. 정비례 관계식. y는 ax. 이 ax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식이 y는 숫자 곱하기 x 이렇게 떼이는 꼴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x가 곱해져 있어야 됩니다. 나눠져 있으면 안 되고 곱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 이 a를 좀 쉽게 정비례식을 완성하려면 x 앞에 있는 개수 a를 구해야 됩니다. a를 쉽게 구하는 방식은 짝지어져 있는 x 값 혹은 x 좌표 분의 y 좌표. 이 시간 왜 나온 거냐면 이 정비례 관계식을 양변을 뭘로 나누면 되냐면 x로 나누시면 돼요. 양변을 x로 나누게 되면 원래 원식이 y는 ax라고 되어 있는데 양변을 이렇게 x로 나눈 겁니다. 그럼 얘는 약분되고 a 값이 x분의 y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죠. 아셨나요? 그래서 a를 좀 빨리 구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a를 구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그래프죠. 미안합니다. 네, 잘난 척 하려고. 그래프. 웃어주면 안 되는데 웃었네, 나도 모르게. 아니, 저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프는 크게 몇 가지 형태로 그려주죠? 중요한 거는 이 정비례 그래프는 특징이 있죠. 무엇을 지나는 무슨 모양?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 이게 핵심이에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근데 직선을 그리려면 점 몇 개 필요하죠? 점 몇 개 필요해요? 2개.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점이 2개만 있으면 직선을 그릴 수 있죠. 근데 지금 원점이 나와 있잖아. 따라서 원점을 제외한 나머지 한 점만 찾으시면 또 정비례 그래프는 금방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포인트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가 크게 2가지 형태다. 하나는 이렇게 지나가는 정비례 그래프. 하나는 이렇게 지나가는 정비례 그래프. 차이가 뭐죠? 이때는 A는 X 앞에 있는 개수. 이 A가 무엇일 때? 까먹었어요? 0보다 큰 양수일 때. 이렇게 지나갈 때는 A가 음수일 때. A가 양수일 때는 몇 사와 몇 사를 통과하는? 1사와 3, 4분면을 통과하는. 그리고 그래프, 이거 중요하다. 그래프는 오른쪽 어디로 가죠? 그래프를 따라 그려봐. 이 그래프를 따라 그릴 때 오른쪽으로 그리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오른쪽 위로 간다. 이 얘기는 오른쪽 x가 증가할 때 위로 간다. y도 증가한다. 이런 함수를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얘는 2사와 4, 4분면을 지나간다. 그 그래프가 오른쪽 어디로 간다? 아래로 간다. 오른쪽 아래 x가 증가할 때 y는 아래 y값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부른다. 마지막 정리. 저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어떻다?
이 직선은 Y축에 맞다. 가깝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부호는 상관없습니다. Y는 2x보다는 Y는 4x가 좀 더 Y축에 가깝고 Y는 마이너스 2x보다는 Y는 마이너스 4x가 좀 더 방향에서 이렇게 좀 더 Y축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네, 이런 내용들을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정비례 관련된 문제 이렇게 관계식 세우는 거는 좀 여러분이 하도록 하시고, 이제 연습 문제 중에 보면, 그래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거죠.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x값이 이렇게 개수가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x가 다음과 같을 때라는 건데, x가 다음과 같으면, x에 대응되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맞춰지는 y값을 찍고, 점이 x값이 하나, 둘, 셋, 넷, 5개면, 그래프가 직선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고 점으로 그려집니다. 점 5개 찍으면 되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그럼 여기서 점이 9개 찍히면 되죠. 수 전체라는 얘기는 그 점들을 이제 그때는 이렇게 선을 이으시면 돼요. 근데 혹시 선생님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얘처럼 1번, 2번, 3번처럼 조건 없이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3번처럼 그리시면 돼요. 수 전체 형태로 직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건 중요하죠. 어떤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원점을 지난다. 맞습니까? 당연히 원점을 지나가죠. 정비례니까. 2번 9, 마이너스 6을 지난다. 지나가요? 왠지 나 이 수업을 저번에 한 것 같은데? 아니야? 오늘 처음 한 거예요? 그치 했죠 이거? 그거 하다 보니까 생각났어. 됐나요? 이거 설명드렸으니까. 자, 이런 거 보세요. 이미 했던 걸로 아는데. 자, 이런 거. 안 했어. 자, 다음에 관계식을, x, y의 관계식을 쓰시오. 때 보니까 그래프 모양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럼 빨리 뭉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 이거 정비례구나. 이게 떠올라야죠. 그럼 정비례 다시 뭉개 뭐가 떠올라야 돼요? 관계식이니까 y는 ax 됐나요? 다시 뭉개 뭐가 떠올라야 돼요? a값 구하는 공식 x분의 y 숫자 집어넣으면 되죠. x분의 y 따라서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5x 됐습니까? 아니면 이런 방식도 있죠. 이 방식 말고 이쪽으로 뭉개. 주어진 점이 저 그래프가 y는 ax라는 정비례가 마이너스 4,5를 지나면 대입한다고 배웠잖아요. y에다가 5를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a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눴더니 a 값은 이렇게 나온다. 이래도 되고. 자, 이런 거. 자, 주어져 있는 두 개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x좌표가 3이랍니다.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건 쉽네요. 이 점의 좌표는 x좌표가 얼마? 점의 x좌표 3. y좌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럼 x값이 3일 때 y값은 당연히 6이겠죠. 그럼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근데 점비도 x좌표가 3이죠? 그럼 여기다 3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삼각형 넓이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예요? 어디가 밑변이에요? 당연히 축에 평행한 게 밑변이겠지. 그럼 위로 3칸, 아래로 1칸, 위로 6칸, 아래로 1칸, 몇 칸이에요? 7칸, 7. 높이, 여기 있는 점에서 이쪽 선까지 거리, 여기 써있네요? 3이라고. 넓이는 2분의 21. 이렇게 된다. 얘는 반비례 갑니다. 반비례 똑같습니다. 정비례 했기 때문에 반비례도 같은 패턴 흘러가겠죠? 일단 정의. 반비례 정의 뭐예요?
x가 늘어나면 y는 줄어든다. 아니에요. X x가 2배, 3배. y는 y는 역수배.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역수배로 노는 게 반비례해야 한다. 관계식. y는 x분의 a. 그러니까 정비례는 숫자에다가 x를 곱하는 거면 반비례는 숫자에다가 x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쓰기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x분의 a라고 이제 쓰는 것 뿐이죠. 됐니?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죠. 이 a를 쉽게 구하는 방식. 여기다 양변에 뭐 하면 되죠? x를 곱하면 돼요. a를 구하려면 분모가 지워져야 되니까 분모를 지우는 방식은 나누기 x를 지우는 방식은 곱하기 x. 양변 x를 곱하면 좌변은 x에다 y를 곱하면 xy. 우변은 x 없어지고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알아둬야 된다. 반비례에서 관계식을 완성하려면 a를 구하는데 저 a를 쉽게 구하는 방식은 x좌표, y좌표를 곱하면 된다. 물론 이건 서로 짝지어진 거다. 아무나 막 곱하면 안 돼요. 어떤 점이 있어. 그럼 거기 x값에 짝지어져 있는 y값을 곱해야 되는 거지. 아무 관계없는 x, y를 곱하면 안 되고 서로 관계 있는 짝지어져 있는 x, y 값을 곱한다.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는 특징이 뭐죠? 무엇을 지나지 않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무슨 모양? 곡선이죠. 곡선이 쌍으로 그려지니까. 쌍곡선. 그럼 그래프는 크게 역시나 두 가지 형태죠. 이렇게 되는 쌍곡선. 혹은 이렇게 되는 쌍곡선. 두 개입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는 A 값이 양수. 이렇게 되면 A 값이 음수. 그렇죠? 분자값이 양이냐 음이냐 따라서. 양이면 몇 사와 몇 사? 1사와 3사. 이거는 정비례랑 같죠. 지나는 선면은 A가 양수가 되면 1사와 3사. 이거 정비례랑 같다는 뜻이에요. 얘는 몇 사? 2사와 4사. 정비례 같습니다. 근데 그래프 모양이 이제 다르죠. 얘는 그래프가 오른쪽 어디로? 이 그래프를 따라 그려봐. 선 따라서 오른쪽 어디로 가죠? 아래로 가네요. 네. 오른쪽 아래로. 그러므로 오른쪽 x값이 커지면 증가하면 아래로 y는 감소한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감소함수가 된다. 얘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네요. 오른쪽 x가 증가할 때 위로 y도 증가한다.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는 실제로 그래프는 증가함수가 된다. 역시나 마찬가지.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건 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뜻이 무슨 말이지?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x분의 5의 그래프를 그려 예를 든 겁니다. 이걸 그리려면 둘 다 그래프가 x분의 위에는 분자값이 양수죠? 그럼 1, 4와 3, 4를 지나갈 텐데 x분의 1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그려졌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래. 이거 붙으면 안 돼요. x, y축이 붙는 게 아니고 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점점 가까이 가지 만나지는 않는 거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구부리면 안 돼. 가끔 이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구부린 애들이 있는데 구부리시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붙어가게 그리셔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대칭 관계로 이렇게 붙어가게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돼요. 됐어요? 저기 붙은 거라고? 착한 사람 눈에는 안 붙은 걸로 보여. 저는 안 붙은 걸로. 그렇죠. 착한 사람은 안 붙은 걸로 보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y는 x분의 5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보다 좀 더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저 원점에서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럼 반비례 그래프도 관계들이 아주 뭐 식세고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좀 하시고요. 네. 선생님, 근데 구멍인데 이거 봅시다. 잠깐만요. 28번. 빠르게 한번 봅시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15. 무슨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예요. 반비례니까 머릿속에 뭉게뭉게 빨리 떠올라야 돼요. 뭉게뭉게. 한 쌍의 곡선이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야? 한 쌍의 곡선이다. 줄여서 쌍곡선이다. 맞아요? 맞잖아. 한 쌍이잖아. 한 쌍 이렇게. 1사와 3사 한 쌍. 2사와 4사 한 쌍 이렇게. 점 마이너스 3,5를 지난다.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확인하려면 이 점을 대입했을 때 참이 되면 지나고 참이 아니면 지나지 않죠? x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보세요. 마이너스 3분의 15면 약분하면 얼마죠? 5. 맞네요. 지나는 게 맞습니다. 위에 선우 맞고 지수 맞고. 준서 원점을 지난다. 그럴 리 없죠. 이건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선이잖아요. 준서는 틀렸네요. 수민이 2사와 4사를 지난다. 쌍곡선인데 2사와 4사를 지나려면 x 위에 있는 분자값이 음수가 돼야 된다. 지금 분자 양수인데요?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 15. 네, 수민이도 맞는 말. 준서만 틀렸네요. 준서 멍청이. 저희 반에 준서 2명인데 전해줘요. 재미없이나 저기요? 괜히 선생님 때문에 다른 두 친구가 욕먹지 않도록 그 준서를 말한 게 아니죠? 원래 준서는 좀 욕먹긴 해. 아니요. 네가 생각하는 그 준서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준서는 용준서. 설마 네 친구가 용준서는 아닐 거 아니야? 유준서는 있어. 그러니까 용준서야. 내가 말하는 준서는. 네. 자, 32번. 자, 이래요. 정비례 그래프. 그러니까 식이 두 가지다. 첫 번째 식. 정비례 그래프. 첫 번째 y는 ax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4,-1을 먼저 대입해요. 그래서 a 값을 먼저 구합니다. 대입하면 y에 마이너스 2, x에 4. 따라서 양변 4로 나누면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 정도 괜찮죠? 그럼 두 번째, 식을 완성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되므로 이제 여기다 다시 뭘 대입하나요? 3,b를 대입한다. 그 y 값에 b, x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이 되니까 약분이 안 되죠? 위로 올립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a 값 이거, b 값 이거. 이렇게 a, b 값이 구해집니다. 얘도 반비례 그래프. 첫 번째 풀이. y는 x분의 a라는 반비례 그래프다. 근데 얘가 지나는 점을 알고 있죠? 3,-4를 안다. 그럼 대입한다. y에 마이너스 4, x에다가 3을 대입한다. 자, a 값을 구하려면 분모 3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분모 3을 지으려면 당연히 3을 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a 값은 약분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12. 그럼 다시 완성된 식. y는 x분의 마이너스 12. 완성된 식에다가 다시 저점 b, 2를 대입한다. x가 b, y가 2. x가 b, y가 2니까 이렇게 대입이 되겠죠. 근데 이거 앞으로 분수 풀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얘들아. 이런 거 많이 했잖아. 2분의 6은 3과 같지? 됐나요? 그럼 2, 3은 6. 이렇게 되기도 하지? 근데 2분의 6에서 2분의 6이 3이면 이 2와 이 3은 뭐 해도 되니? 이게 자리 바꿔도 된다고 그랬잖아. 맞아? 자리 바꿔도 이 식이 성립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걸 어렵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된다니까? 이해됐니?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약분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a 값은 이렇고 b 값은 이렇다. 자, 다른 풀이 보세요. 다른 풀이. 다른 풀이. 2번 풀이. 정비례는 저 a를 구하는 방식이 x 좌표분에 짝지어지는 y 좌표 하면 된대. 그럼 a 값은 구해졌죠? 근데 이렇게 구한 a는 저기 짝지어져 있는 x분의 y에도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a 값은 얼마예요? 이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 b 값은 분수와 분수로 같으면 이렇게 대각선 곱한 값으로 갔죠? 4b의 값은 마이너스 6.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4분의 6 약분하면 이렇게. 좀 빨리 구하는 방식이죠. 식 필요 없이 그냥 점만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반비례잖아. 반비례는 A를 구하는 방식이 X좌표랑 Y좌표랑 곱하더라. 그래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2. 그런 다음에 이렇게 XY를 곱하나 이렇게 XY를 곱하나 걔네들은 같은 값이 된다. 맞죠? 그럼 마이너스 12 여기는 2B 따라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B값은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을 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원풀이 노란색 풀이는 원래 중요한 풀이야. 관계식마다 우리가 배우는 앞으로 함수마다 항상 성립하는 어떤 지나는 점을 알면 대입해서 관계식을 정리하는 거는 워낙 중요한 거고 이게 정비례 반비례는 따로 이렇게 A 값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공식들이 있으니까 그 A를 구하는 공식을 적절히 잘 쓰면 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답은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를 푸는 동안은 이런 풀이들 알아두는 게 좋다. 정비례는 x분의 y 한 값이 똑같다. 반비례는 x하고 y를 곱한 값이 서로 같다. 항상 같은 값이 나온다. 이거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었고 이런 것들 35번. 자, 주어져 있는 이 사각형 넓이가 48이고 네, 이렇답니다. 네, 48. 뭘 구하는 문제죠? 네, A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48이라는데 이게 직사각형이잖아요. 근데 가로가 지금 얼마죠? 6이네요. 그럼 세로가 얼마 돼야 48이 나와요? 8. 근데 소리 이게 대칭광이기 때문에 위로 몇 칸? 4칸 아래로 4칸. 여기는 얼마? 3,4. 답 나오네요. 따라서 A 값은 3, 4? 반비례니까. 물론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 이걸 대입해서 3,4에다 대입한다. Y는 4, X는 3이 된다. 양변에 3을 곱했더니 A는 10이다. 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하나 여쭤봅시다. 잘 보세요. 문제를 바꿔놨어요. 문제를 바꿨어. 똑같은 문제인데 잘 들어. 똑같은 문제인데 네.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3 2야. 근데 이 관계식이 이번엔 관계식이 나와 있어요. y는 x분의 12 됐니? 자, 이랬을 때 여기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좀 옆으로 좀. 자, 반비례 그래프 위에다가 점 하나 찍어요. y는 x분의 a야.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었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일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직사각형 넓이는 얼마일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은 A. 왜? 다시 말하지만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원점에서부터 가로. X좌표. X좌표 가로잖아. 세로. Y좌표. 됐니?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X좌표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Y좌표를 곱하라고. 근데 반비례해서 X좌표, Y좌표 곱하라는 얘기는 A 값 구하라는 얘기잖아. 아까 처음에 배웠던. 안 그래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 그래프에 어디다 점을 찍더라도 마찬가지야. 여기다 찍든 여기다 점 찍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셔. 얼마죠? A라고. 이쪽에다 반대쪽에다 이렇게 점 찍었어. 이 직사각형 넓이 A예요. A. 아셨습니까? 단 이게 반비례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죠. 이렇게.
이게 식이 y는 이게 2, 4와 4, 4니까 음수겠지? x분의 뭐 마이너스 6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직사각형 넓이는 마이너스 6이야? 아니요. 이건 6이겠죠, 그렇지? 이게 음수니까 넓이가 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버리고 양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문제 보세요. 잘 봐. 이 직사각형 넓이 얼마예요? 넓이 얼마야? 12. 12. 여기 넓이 얼마야? 12. 12야. 됐니? 얘네들 합치면 얼마야? 24. 그럼 얘네들 합치면 24. 전체는 48. 그렇게 되는 겁니다. easy. 아셨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요. 나머지, 다음 화요일까지 정비례, 반비례, 여기 이 관련된 문제 있죠? 이 관련된 문제를 다 연습하시고, 화요일 날 테스트를 봐서 다 합격할 수 있도록 꼭 준비 열심히 해오세요. 아셨죠? 네. 과제는 가실 때 요것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정비례, 반비례는 지금 거의 다 여러분이 풀어져 있을 거라 갈 때 이 기본 도형 받아서 기본 도형, 나갈 때 받아가세요. 저 구멍이 있는데요. 네? 혹시 이런 막 무관 그 채널 있잖아요. 네? 막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어?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유튜브, 그거 막 알고리즘 따가지고 막 그것저 막 쳐다보고 막 그러면은 계산을 짜고 다른 계정을 할 거예요. 잠깐만, 이거 하느라 나 지금 집중이 미안하다. 이거 하느라고. 내가 집중이 없어서 자꾸 말을 잘 못 듣나 봐. 네, 가세요. 네, 이거, 그러니까 정비례, 반비례 시험 준비하시고 이거, 네,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게 화요일까지 과제예요. 네, 싹 다. 본도형